존경하는 여러분, 99%의 70대 한국인이 전혀 모르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 뇌졸중, 아니면 치매 알츠하이머? 물론 그것들도 끔찍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오늘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지난 15년간 환자들을 돌봐온 저는 매일 수백만 명의 한국 노인들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낯선 병이 아닙니다. 바로 만성신부전, 만성콩팥병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평소보다 부어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저녁 무렵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익숙한 신발을 신으려는데 이상하게 꽉 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어제 좀 짜게 먹어서 그런가 보네. 나이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나 봐. 부엌에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며 99%의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 그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 나았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것은 병이 나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여운 두 신장 콩판이 완전히 사망하기 직전 여러분에게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마지막 5가지 SOS 구조 신호를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비극과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신장은 매우 특별한 장기입니다. 신장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무서울 정도로 침묵합니다. 신장 기능은 한 번 잃으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능의 10%, 30%, 50%를 잃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출근하고 등산을 가고 김치찌개를 드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장 기능이 1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칙칙한 피부색, 소변 냄새가 나는 입냄새, 그리고 심한 구역질과 함께 기진맥진한 상태로 병원을 찾습니다. 그때 저희 의사들은 가장 하기 싫은 말을 해야만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혈액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저의 마음을 가장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 제가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만약에 제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설마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68세 박 선생님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은퇴 후 아내분과 여행 다니며 손주들과 노는 꿈을 꾸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두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단 5%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꽉 잡고 우셨습니다. 선생님, 5년 전에도 다리가 부었는데 저절로 낫길래. 저는 제가 많이 걸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절로 낫겠지라는 그 아니란 생각 하나 때문에. 박 선생님은 남은 여생을 일주일에 3번, 매번 4시간씩 차가운 병실에 누워 자신의 피를 기계로 걸러내며 보내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행 계획, 따뜻한 가족 식사, 평온한 노후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안일함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보십시오. 그렇다면 왜 신장은 그토록 조용할까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두 신장을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비싼 최고급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보통 필터가 아닙니다. 각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100만 개의 미세 현미경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매일 180리터라는 엄청난 양의 피를 걸러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은 남기고 몸이 만들어낸 독소와 쓰레기 요소, 크레아틴인 등은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이 정교한 필터에 모래와 소금을 던져 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래는 당뇨병의 높은 혈당이고 소금은 고혈압과 우리의 치명적인 짠 식습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면, 특히 한국인의 국과찌개 문화를 통해 섭취하면 필터 내부의 압력이 폭등합니다. 필터는 피를 밀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 얇디 얇은 미세 필터들이 찢어지고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필터가 찢어지면 피부처럼 다시 아물지 않습니다. 죽어버리고 흉터 섬유화가 됩니다. 한번 흉터가 되면 영원히 기능을 잃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모를까요? 여러분에게는 200만 개의 필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100개가 고장났다고요? 괜찮습니다. 1,000개, 끄떡없습니다. 10만 개가 고장나면요? 남은 필터들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위험해. 우리가 대신 일해야 해. 그것들은 2배, 3배, 5배로 무리해서 일합니다. 과여과. 그래서 여러분은 여전히 건강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필터의 70%, 80%, 그리고 90%가 파괴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첫 번째 증상인 부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말기입니다. 이것이 신장병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노인에게 가장 큰 적은 질병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나이 탓이겠지 라는 안일함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네? 늙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나 봐. 오후에 다리가 붓네? 많이 서 있어서 그렇겠지. 밤에 화장실을 2, 3번 가네?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여러분은 나이를 탓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위험한 거짓말쟁이는 바로 부었다가 다시 가라앉는 증상입니다. 여러분이 부을 때는 필터가 찢어져서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혈관 내압력이 떨어져 물이 밖으로 새어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쉬거나 조금 싱겁게 먹으면 몸이 일시적으로 적응하여 증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안심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필터에 찢어진 구멍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드신 짠 된장찌개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은 필터들의 파괴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증상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폭풍전의 거짓된 평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공포심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필터가 30, 40% 망가졌다 해도 오늘 당장 행동한다면 남은 60, 70%를 보호하여 100세까지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청신호입니다. 이것은 신장의 수호자들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청소부, 깨끗한 맹물. 맥주도, 소주도, 커피도 아닙니다. 맹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야간요 때문에 자식들 깰까봐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안 드십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집니다. 독소 요소, 크레아틴인 농도가 치솟고 이미 약해진 신장은 그 끈적한 하수구물을 거르느라 탈진합니다. 물을 드십시오. 조금씩 자주, 하루 종일 나누어 드십시오. 둘째, 한국 음식 속의 수호자, 발효콩, 특히 청국장. 많은 분이 신부전에는 단백질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것은 동물성 단백질, 붉은 고기, 내장입니다. 그것들은 너무 많은 쓰레기 요도를 만듭니다. 하지만 콩, 특히 발효된 청국장의 식물성 단백질은 매우 귀중한 깨끗한 단백질원이며 필터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근육을 유지해줍니다. 셋째, 오메가3 전사 등 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 우리 한국인은 고등어 구이를 좋아하죠. 아주 좋습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는 천연 항염증제입니다. 녹슬고 염증이 생긴 필터에 윤활유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손상된 필터를 진정시킵니다. 넷째, 채소와 야채. 너무 좋지만 신장이 약하다면 칼륨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 전문의로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나 버섯은 칼륨이 많습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그 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나물로 무쳐 드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칼륨의 70, 80%를 제거하여 여러분의 신장을 구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적신호입니다. 매일 청국장을 드셔도 다음의 행동을 계속하신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기로 한국인의 신장 학살자, 국국과 찌개지고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한국 밥상의 영혼을 건드리는 것이물요. 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국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드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하루 허용량의 1.5
5배, 심지어 2배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첫 끼부터 신장을 소금물에 절이고 고문하는 것입니다. 제 조언입니다.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발 절대 국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건더기만 드세요. 국물은 나트륨 덩어리 독약입니다. 적 2호, 젓갈과 짠 김치, 멸치젓 한 점, 깍두기 한 입, 엄청난 소금 폭탄입니다. 김치는 훌륭하지만 우리가 먹는 김치는 너무 짭니다. 양을 줄이시거나 씻어서 드시거나 백김치로 바꾸십시오. 적 3호, 진통제. 한국 어르신들은 허리, 무릎이 자주 아프십니다. 좌식 생활, 등산 때문이죠. 그리고 약국에 가서 스스로 진통제, 소염 진통제, NSAIDS를 사드십니다. 이것은 가장 빠르게 신장을 자살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 피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특히 아침 빈속에 드신다고요? 신장의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아프시면 병원에 가십시오. 임의로 약을 드시지 마십시오. 붓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내일 집에서 5분만 투자해 자가 점검을 하십시오. 하나, 부종 확인. 지금 당장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뼈 앞쪽 살이 없는 부분을 5초간 꾹 누르십시오. 1, 2, 3, 4, 5 떼십시오. 움푹 들어간 자국이 2초 이상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필터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물을 못 빼내고 있습니다. 둘, 아침 소변 확인. 아침 첫 소변. 물을 바로 내리지 마십시오. 들여다보십시오. 맥주 거품 같은 거품이 많고 1, 2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백질입니다. 필터가 찢어져 좋은 것이 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 혈압 측정. 가장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제1의 적입니다. 아침에 화장실 다녀온 후 식사 전에 재십시오. 130, 80 이상이 계속된다면 필터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예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부모님께 다음 5가지 징후가 보인다면 이건 예방이 아닙니다. 긴급 상황입니다입니다. 당장 병원으로 뛰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99%의 사람들이 놓쳤던 서두에 말씀드린 그 미스터리한 신호들입니다. 신호 1. 뚜렷하고 급격한 부종. 약간 붓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얼굴이 부어있거나 하루 만에 다리가 코끼리처럼 붓고 누르면 깊이 들어갑니다. 필터가 거의 멈춘 것입니다. 신호 2. 소변의 급격한 변화. 소변색이 진한 차색깔, 콜라 색깔 혹은 붉은색 피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갑자기 몇 시간 동안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신호 3. 이유 없는 구역질과 구토. 신장이 독소 요소를 못 거르면 피에 독이 쌓입니다. 이 독이 위장을 자극합니다. 계속 토하고 무엇을 먹어도 토하며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 지린내가 납니다. 신호 4. 미친 듯한 피부 가려움. 온몸이 미치도록 가렵고 긁어서 피가 나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독소인, 요소가 피부 밑에 쌓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5번째 살인 신호. 가장 교활하고 위험해서 여러분이 뼈저리게 기억하셨으면 하는 신호입니다. 위의 증상 부종, 거품, 구역질이 나타났다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부에서 경고한 거짓말쟁이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이틀 심하게 부었는데 쉬니까 낫길래 괜찮은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함정입니다. 사신의 미소입니다. 폭풍 전의 마지막 고요입니다. 신장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몸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필사적으로 마지막 보상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었다가 거품이 꼈다가 저절로 사라진다면 그때야말로 안심할 때가 아니라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만약 이런 긴급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1초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퇴근하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즉시 119를 부르십시오. 119에 전화해서 분명히 말하십시오. 급성 심부전이 의심됩니다. 혹은 요독증 증상, 얼굴 부종,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직접 운전하지 마십시오. 가는 도중 의식을 잃거나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5년의 임상 경험을 담아 여러분이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1. 절대로 국물국, 찌개를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한국인의 치명적인 식습관입니다. 건더기만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립니다. 이 충분한 맹물을 드시고 빈속의 커피나 진통제를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삼다리에 움푹 팬 자국과 소변의 거품을 믿으십시오. 나는 건강하다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저절로 사라진 증상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차가운 투석기 앞에서 내 피가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며 만약에 라고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게 하십시오. 제 환자 박 선생님은 5년 전 다리가 부었다가 가라앉았던 그날로 돌아가기 위해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짠 김치찌개 한 그릇과 여러분의 신장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더 정확하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할 의학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즉시 이 영상을 70대 부모님, 조부모님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한 생명을 구하고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투석실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